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조그만 양치기 처녀들이 풀을 뜯던 양을 마을로 몰고 오고 있었다. 밭을 갈던 농사꾼들은 소위 멍에를 풀고 반쯤 남은 밭일을 포기했다. 아낙네들은 아이를 찾아 좁은 길을 누볐다. 소낙비가 내리자 마을엔 유쾌한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여자들도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눈만은 웃고 있었다. 남정네들의 뻣뻣한 콧수염과 곱슬곱슬한 턱수염 끝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 카페 겸 정육점 모데스티로 뛰어들어갔다. 안은 붐볐다. 우리를 보자 아나그노스티 영감이 일어섰다. 들어와서 함께 어울립시다 친구들. 그가 소리쳤다. 스파키아노 니콜리가 칸디아에서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는 참이지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리 오시오. 마놀라키, 여기 라키 술 2잔 더 주게. 우리는 앉았다. 그때 스파키아노 니콜리가 화제를 바꾸려는 듯이 갑자기 소리쳤다. 저 빗줄기를 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밖을 향했다. 바로 그 순간 여자 하나가 순 많은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검은 치마를 무릎까지 걷어올린 채 빗속을 달려나갔다. 탄탄하고 둥그스름한 몸매가 비에 젖어 달라붙은 옷 위로 드러났다. 나는 놀라고 말았다. 저건 육식동물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생각했다. 여자는 내게 남자를 잡는 나긋나긋하고 위험한 동물로 보였다. 여자는 잠깐 고개를 돌려 놀란 듯한 얼굴로 카페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고 성모님. 창문가에 앉아있던 솜털 수염이 보송보송한 젊은이 하나가 중얼거렸다. 저 여부 같은 년에게 저주가 내릴지어다. 마을의 임시 순경인 마놀라카스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주가 내려야 하고 말고 사내 가슴에 불을 질러 그 불길에 타 죽게 하니까. 창문가에 앉은 젊은이가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머뭇머뭇 나지게 불렀으나 점차 소리가 커졌다. 요새 마을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군. 과부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네는 저 여자를 마을 전체의 정부라고 할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어찌하랴. 불을 끄고 마누라를 품고도 자꾸 저 여자를 상생하게 되는데. 잘 들어둬. 그 때문에 요새 우리 마을에서는 쓸만한 애들이 나고 있는 거라네. 한동안 말을 끊고 있던 안드롤리오 영감이 중얼거렸다. 적의 집을 갚는 허벅다리에 복 있을진저. 내 나이가 마브란도니 영감의 아들 파블리처럼 20살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여자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치는 꼴 좀 보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다. 모두가 문 쪽으로 돌아앉았다.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다. 물은 둘의 키를 넘었다. 이따금씩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조르바는 과부가 지나간 뒤부터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 더 이상 카페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두목, 비가 갭니다. 여기서 나갑시다. 조르바는 뜨거운 벽돌 위에 올라앉은 고양이 같았다. 과부가 그의 오관에 불을 질러 놓아 더 이상 내 벽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빨리 나가요. 그가 두 번째로 속삭였다. 여기 있다가는 터져버리고 말겠어요. 그의 눈에는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그가 카페 주인을 돌아보았다. 저 과부는 누구요?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조르바가 물었다. 씨바지 암말이지요. 카페 주인이 대답했다. 암말이고 말고.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벼락 맞고 싶지 않거든 저 여자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갑시다. 조르바가 또 보챘다. 과부에 대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를 들뜨게 하는 것 같았다. 닭이 울기 시작했다. 비는 좀 주춤해진 것 같았다. 그럼 갑시다. 내가 일어섰다.
그때 옆에 있던 미미코가 구석 자리에서 나와 우리를 따라 나섰다. 미미코가 내게 다가와 팔을 잡았다. 선생님, 담배 한 대 주시면 선생님께 행운이 올 겁니다. 나는 담배를 주었다. 미미코는 다시 햇빛에 그을린 앙상한 손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불도 주셔야죠. 어디로 가느냐? 과수댁 정원으로 갑니다. 암양 찾는 사람에게 포도주 준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내게 음식을 주겠다고 약속했걸랑요. 야, 미미코, 너 그 과부 좋아하니? 조르바가 한숨을 쉬며 물었다. 미미코가 키득거렸다. 이거 보세요. 좋아하지 못할 까닭이 없잖아요. 나는 뭐 딴 놈들처럼 시궁창에서 안 나왔나요? 시궁창? 내가 놀라면서 반문했다. 그거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통로죠. 나는 놀라고 말았다. 나는 셰익스피어쯤 돼야 가장 창조적인 순간에 그 같은 리얼리즘을 탄생의 어둡고 역겨운 신비를 묘사하는 데 썼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미미코를 보았다. 미미코의 눈은 크고 무아지경에 도취되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살짝 사팔뜨기였다. 미미코, 너는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저는 정승처럼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빵 부스러기를 먹죠. 그리고 나서 남의 일을 해주고 아무 데서나 무슨 일이든지 해요. 심부름도 가고 걸음을 실어 나르고 말똥도 줍고 그리고 내겐 낚싯대도 있어요. 우리 숙모 레니오 할마씨와 같이 사는데 할마씨는 곡하는 게 전문이지요. 선생님도 알게 될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진 찍힌 적도 있어요.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서 스프 한 접시 마시고 그러고 있으면 포도주도 한 방울 마시죠. 그리고 나서는 편안히 주무신답니다. 결혼은 안 할 건가, 미미코? 뭐래요? 미쳤어요? 별걸 다 묻네. 날더러 없는 고생 사서 하라는 건가요? 여자에겐 신발이 있어야 해요. 그걸 어디서 구해요? 봐요, 나도 맨발로 다니잖아요. 신발이 없나? 날 뭘로 하는 거예요? 신발은 있어요. 작년에 남자 하나가 죽었는데 우리 레니오 숙모가 곡하러 갔다가 발에서 신발을 벗겨냈지요. 나는 그 신발을 부활절에만 신는답니다. 교회에 가서 신부님 뵐 때만 신어요. 나올 때는 벗어서 목에다 걸고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너는 뭘 가장 좋아하니, 미미코?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빵이죠. 내가 빵을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말랑말랑 따끈따끈. 특히 밀가루빵을 좋아해요. 그 다음엔 포도주. 그 다음에는 잠자는 거. 여자는? 먹고 마시고 잠자면 그만이지. 그 나머지는 골치만 아파요. 과부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르지만 과부는 악마나 물어가라고 해요. 글을 읽을 줄은 아니? 이거 보세요. 나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고요. 어릴 때 학교로 끌려갔죠. 하지만 나는 운이 좋았어요. 티부스에 걸려 천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용케 학교에 안 다닐 수가 있었어요. 두목, 조르바가 내 팔을 잡으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미미코를 돌아보면서 먼저 가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어. 자, 두목, 이쯤에서 얘기하죠. 수컷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신과 악마가 이 귀찮은 음식을 당신에게 내린 겁니다. 당신에게 이빨이 있지요. 그럼 이빨을 박아요. 손을 내밀어 저 여자를 따 먹어요. 조물주가 손을 뭐 하라고 달아놓겠어요. 손을 내밀어 취하라고 달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잡아요. 살아오면서 별별 여자를 다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 망할 과부는 교회 뾰족탑도 좋게 흔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썽이 생기는 건 질색이에요. 말썽이 질색이라고요? 참. 어디 좀 들어봅시다. 두목이 원하는 건 도대체 뭔지. 산다는 게 말썽이에요. 죽으면 말썽이 없지. 산다는 건
두목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오?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거 그게 삶이요.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르바의 말이 옳다는 건 나도 알았다. 그러나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내 인생은 길을 잘못 든 것이었고 남과의 접촉은 이제 나만의 덧없는 독백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타락해 있었다. 여자와의 사랑과 책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라면 책을 선택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 두목, 계산 같은 건 이제 그만하쇼. 숫자 놀이는 그만두고 저울은 부숴버리고 구멍가게는 문을 닫아버리라고요. 당신 영혼의 구제와 파멸이 갈림길에 선 거요. 두목, 내 말을 들어요. 손수건을 꺼내요. 2, 3파운드를 거기다 싸요. 되도록이면 금화면 좋아요. 지폐는 반짝거리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미미코 인편에 과부에게 보내요.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요. 선생님께서 안부를 물으시면서 이 손수건을 보내셨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사랑은 크다고 하십디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암양 걱정은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리더라도 선생님이 계시니까 겁낼 필요 없다고요. 선생님은 부인이 카페 앞을 지나는 걸 보시고는 상사병에 걸리셨는데 부인만이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회는 바로 이겁니다. 같은 날 밤에 당신이 문을 두드립니다. 쇠는 담김에 두드려야지요. 가서 과부에게 길을 잃었다고 해요. 어두우니까 등을 좀 빌 수 있겠냐고 넌지시 부탁해봐요. 아니면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졌으니까 물 좀 달라고 해요.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암양 한 마리를 사서 끌어다 주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인, 여기 부인께서 잃어버린 암양이 있습니다. 제가 부인 대신에 암양을 찾았지요. 그러면 과부는, 잘 들어요 두목, 과부는 상을 주려고 할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당신은 다른 천국을 찾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건 없어요. 신부가 하는 말을 믿지 말아요. 그런 건 없으니까. 어느새 과부네 집 정원 가까이에 온 모양이었다. 미미코가 한숨을 쉬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제 슬픔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술안주는 밤, 호두에는 꿀, 가시네는 머스마에게, 머스마는 가시네에게. 조르바는 성큼 앞으로 나서며 콧구멍을 벌름거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어때요? 하고 물었다. 조르바는 초조하게 내 대답을 기다렸다. 그만해두쇼. 내가 매정하게 대답했다. 조르바는 고개를 내저으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투덜거렸다.